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보험은 현재보다는 미래의 위험을 대비해서 준비를 하는 금융상품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각기 다른 목적을 가지고 보험을 준비하시는데요. 그럼 여러분들이 찾는 맞춤 보험은 어떤 건가요? 내게 딱 맞는 맞춤 보험 궁금하신 분들은 강의 시간 집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라이플랜의 강의 시간에는요, 내 보험 맞춤 설계에 도움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인 테마플랜 ABC 시간에는 오늘은 질병 수술비를 잡아라 라는 주제로 또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 한 번에 도움 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 보험플랜 119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미래에 대비할 수 있는 보험 준비해 보시고 또 특별히 유리한 수술비까지 한 번에 준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저희 보험플랜 119는요, 전화, 문자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 말끔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02-3153-2662번 활짝 열려 있고요. 그리고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도 많은 메시지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플랜의 강의 시간인데요. 자, 누구라도 보험료는 저렴하고 또 누구보다도 큰 보장이 있는 그런 보험을 찾으시는데요. 과연 이런 보험은 어떤 보험일까요? 내게 딱 맞는 맞춤 설계 원하시는 분들은 이분의 강의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종훈 전문가님 만나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현정훈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 4월에 각 보험사별로 예정이율 인하라든지 또는 보험 인수 기준 등이 많이 변화가 있었는데요. 이제 5월을 맞이해서 그럼 5월에는 이런 변화 이후에 내 맘대로 꼭 필요한 보장을 원하는 대로 꼭 필요한 대로 준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5월 달 내게 꼭 맞는 맞춤 보험을 찾는 키포인트를 먼저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암 진단비입니다. 암 진단비를 가장 큰 금액으로 가입할 수 있는 곳, 그 보험사를 일단 찾아야 되겠죠. 그리고 가장 적합한 보험료가 어떤 보험료인지도 같이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뇌혈관 진단비 최대로 가입할 수 있는 곳은 어딜까? 그리고 가성비가 가장 좋은 회사는 어디인지를 찾아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를 마찬가지로 최대로 가입할 수 있는 곳, 그리고 가성비가 가장 좋은 곳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뇌와 심장을 진단을 받고 수술할 경우에 심뇌혈관 질환 수술비를 가장 크게 가입할 수 있는 곳과 가성비가 좋은 곳을 찾는 것이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 이 세 가지를 말했냐면요, 잘 알고 계시다시피 한국인 주요 사망 원인 중에 가장 1, 2, 3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되었을 때 불필요한 어떤 보험료 부담 없이 합리적인 보험료로 최대의 보장을 준비할 수 있는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중에 먼저 제가 추천드리는 첫 번째 부분은 암보험입니다. 암보험 A사 플랜을 먼저 말씀드릴 건데요. 4월 달에 예정이율과 인수지침, 또 가입 금액에 대한 보장의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는데 현재까지도 가장 암 진단비를 많이 가입할 수 있는 곳, 그리고 보장 금액 대비 보험료가 저렴한 곳을 찾아봤더니 A사의 암 플랜이 가장 적합한 것 같습니다. 일단 A사를 보면 연령별로 50세까지 일반암이 무려 1억 원까지, 60세까지는 8천만 원, 65세까지는 6천만 원, 그리고 심지어 66세에서 70세까지도 6천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유사암은 50세까지가 3천만 원, 60세까지도 3천, 그 다음에 61에서 65세는 1,500,
그리고 66에서 70세는 1,000만 원까지 유사암 진단비를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다른 손보사들은 이런 부분에 대한 암 진단비에 대한 가입 금액이 전체적으로 좀 축소가 됐습니다. A사가 50세까지 1억 원인데 반해서 다른 손보사들은 5천에서 4천까지, 그리고 51에서 60세가 A사는 8천인데 반해서 다른 손보사들은 보통 2천 정도고 66세 이후로는 암진단비 가입하기가 어렵습니다. 유사암도 마찬가지입니다. A사 같은 경우는 3천에서 1,000만 원까지지만 대부분의 회사들은 1,000만 원에서 60세 이후로는 100만 원까지밖에 가입할 수가 없고요. 또 하나는 4월 이후로 이러한 암진단비를 가입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상해 사망 1억에서 1억 5천, 최대 3억까지도 가입해야 되는 옵션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 A사 암보험 플랜은 가장 많은 보장 금액과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다는 게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요. A사 암보험 플랜은 보장기간이 종신입니다. 흔히 말하는 사망에 관한 종신보험만 있는 게 아니라 이 A사의 암보험 플랜은 암보험 진단비, 유사암 진단비에 대한 보장도 종신입니다. 그리고 보험료도 비갱신입니다. 20년 납, 15년 납, 30년 납 모두 비갱신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대부분의 손보사는 최대 100세까지고 갱신형과 비갱신형을 같이 운영하고 있고요. 보험료 저렴한 것을 위해서 갱신형으로 많이 유도를 하는데 A사는 이런 갱신형과 비교해 봤을 때도 비갱신임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보험료 수준이다. 그렇다면 암보험 플랜은 A사 암 플랜이 가장 적합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보험료를 한번 좀 비교해 봤습니다. A사와 다른 손보사에 대한 보험료 비교인데요. 일반암 진단비 3천만 원, 그다음에 유사암 진단비 3천만 원. 보험료 납입 기간은 각 다 20년으로 동일한 조건으로 산출을 해봤습니다. 물론 보장 기간은 A사는 종신이고요. 다른 곳은 100세까지입니다. 자, 동일한 기준으로 했을 때 남자 40세가 A사는 37,000원인데 반해서 B 손보사는 51,970원, 무려 14,900원이 비쌉니다. C사 같은 경우는 56,789원으로 A사 대비 무려 19,800원가량이 더 비쌉니다. 자, 50세 볼까요? 남자 50세 일반암 3천, 유사암 1,000일 때 55,500원인데 반해서 손보사 B는 무려 2만 원이 더 많고요. C사는 24,000원을 더 내야 됩니다. 자, 여성 한번 보겠습니다. 여성 40세인 경우 일반암 진단비 3천, 유사암 1,000일 때 32,000원인데 반해서 B사는 7,500원이 더 비싸고요. C사는 8,300원이 더 비쌉니다. 네, 50세인 경우 35,915원. 여성분들은 좀 보험료 폭이 변동폭이 크지 않죠? 근데 B사는 8,800원이 더 비싸고 C사는 11,000원이 더 비쌉니다. 같은 보장이고 반면에 보장 기간은 더 긴데 A사가 훨씬 저렴하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선택은 어떤 걸로 하셔야 되는 게 좋을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2대 진단비 보험입니다. 자, 이건 역시도 A사 플랜을 제가 추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보험료보다는 가입 금액에 더 포인트를 좀 제가 잡아봤습니다. 현재 2대 진단비, 즉 뇌혈관 진단비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는 대부분 손해율이 높아져서 대부분의 보험회사가 500에서 300, 심지어 100만 원까지밖에 가입할 수가 없습니다. 더 넣고 싶어도 안 된다는 거죠. 근데 A사 보험은 50세까지는 뇌혈관 진단비 2천만 원, 51에서 60세는 1,000만 원, 61에서 65세는 300만 원, 61에서 65세의 300만 원이 다른 손보사보다도 훨씬 더 크다. 그리고 60세 이전은 무려 2,100만 원까지 보장이 되기 때문에 다른 손보사의 2배, 3배가량 더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허혈성 심장질환도 마찬가지거든요. 50세까지는 2천만 원, 60세까지는 1,000만 원, 61에서 65세는 300만 원을 A사에서는 보장받을 수가 있고요. 연계 조건은 이곳에서는 상해 사망 100만 원만 넣어도 됩니다. 그러나 손보사들은 이렇게 보장을 해주면에도 불구하고 역시 상해 사망은 1억에서 1억 5천을
추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보험료 차이가 벌어지고 이 부분에 대한 보험료 상세 효과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대 진단비는 가장 많이 보장되는 곳을 내가 원한다면 A사 플랜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왜 뇌혈관이냐, 그리고 왜 큰 금액으로 해야 되느냐, 잘 알고 계시겠지만 뇌와 관련된 전체 질환 중에 뇌출혈은 가장 작은 걸로 9.7%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뇌졸중이 63.6%를 차지하고요. 모야모야 병이라든지 아니면 뇌와 관련된 합병증과 관련된 것을 보장받으려면 뇌혈관 질환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네. 쥐주막하 출혈부터 뇌혈관의 후유증, 그다음에 어떤 뇌혈관 장애, 모든 것을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뇌혈관 질환입니다. 질병분류코드 I60에서 I69까지 모두 받을 수 있는 뇌혈관 질환 진단비를 2,000에서 300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A사 플랜을 챙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허혈성 심장 질환도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 그 심장과 관련된 질환자 중에 제일 많이 가입하고 있는 급성심근경색증은 전체 심장 질환의 9.9%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보험만 갖고 계신 분들이 만약에 내가 협심증으로 진단을 받았다 그러면 보장받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허혈성 심장 질환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최대 2,000에서 1세 이후로는 1,000만 원, 300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는 A사 플랜을 그래서 살펴보셔야 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자, 심장질환도 마찬가지입니다. 허혈성 심장질환은 I20에서 I25까지 단순한 급성심근경색증뿐만 아니라 가장 많이 환자 수가 많은 협심증을 보장받으려면 급성심근경색증이 아닌 허혈성 심장질환 이 부분도 차지하고 있어야 되고요. 만성 허혈성 심장병을 역시 보장받으려도 가장 큰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대 진단비 이 부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추천 1 암보험과 추천 2 이대 진단비 어느 하나의 상품에 국한된 게 아니고요. 나한테 맞게끔 각각 DIY 보험처럼 내가 맞춤형으로 내가 필요한 만큼을 찾아서 선택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심뇌혈관 질환 수술비인데요. 이것은 D사 거를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해 보려고 합니다. 자, 앞서서 진단비 얘기할 때는 자, 전체 심장 질환 환자 중에 급성심근경색증이 9.9%, 그다음 허혈성이 있다라고 했는데요. 사실은 이 뒤에 전체 심장 질환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급성심근경색증, 그다음에 허혈성 심장 질환이 있지만 이건 전체 심장 질환 환자 중에 81%밖에 차지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 기타 형태의 심장병, 그다음 만성 심장 질환, 그다음에 이러한 심장병과 관련된 폐순환 질환에 대한 부분이 무려 19%를 차지합니다. 이것까지 포함된 수술을 받으려면 특히 부정맥, 빈맥, 서맥, 심방세동과 관련된 수술을 받는다라고 하면 심뇌혈관 질환 수술비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있어야만 관열이든 비관열이든 상관없이 100%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 받을 때마다 반복해서 받을 수 있는 이 심뇌혈관 질환 수술비가 필요한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 D사께 훨씬 더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럼 왜 그러냐? 허혈성 심장 질환 수술비만 있으면 예를 들면 심장에 기형이 있거나 판막 질환이 있는 심장 수술을 했을 때는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부정맥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허혈성 심장 질환 수술비만 있으면 보장이 안 됩니다. 하지만 심장질환 수술비, 심뇌혈관 질환 수술비를 갖고 있으면 심장 판막으로 인한 거든 당연한 협심증이나 급성심근경색증에 의한 수술이든 관상동맥 우회 수술을 받든 또는 스텐트 삽입술을 받든 즉 이런 부분들은 관열, 비관열로 나눠지는데 그런 거 구분 없이 모두 100%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심뇌혈관 질환 수술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가 추천해 드릴 것은 5대 기관 수술비입니다. 네, 수술비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그중에 5개 기관, 뇌, 심장, 콩팥, 간, 폐에 대한 질병 수술 받을 때 보장받을 수 있는 게 5대 기관 질병 수술비인데요. 이 수술비 플랜에 있어서도 보험사마다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D사, E사, F사, G사를 한번 비교를 해볼 건데요.
자, 일단 보장 횟수를 보면 D사하고 E사는 연간 1회를 보장해 줍니다. 반면에 F사하고 G사는 최초 1회한 5가지 그 기간 중에 첫 번째로 부위에 대한 수술 시에만 보장을 해줍니다. 그다음 D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5대 기간 모두 100% 지급합니다. 면책 없이 100% 지급하는 데 반해서 F사하고 G사는 이 중에 일부는 50%만 지급합니다. 즉 D사, E사, F사, G사 모두 그 보장에 대한 보장명은 5대 기간 질병수술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들여다보면 실제로 보장 횟수나 보장 금액에 대한 부분에 차이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선택하시고 좀 부족한 부분이라면 이 부분에 대한 리모델링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D사 같은 경우는 폐 관련 질환에 대한 부분도 면책이 전혀 없습니다. 면책 없이 모든 폐질환에 대한 보장이 된다. 그리고 부정맥까지도 보장이 된다. 심장질환에 대한까지도 보장이 되는데 반해서 E사, F사, G사는 부정맥이 다 보장이 안 된다. 그리고 폐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다수의 면책이 조항이 있다. 자, 예를 들면 D사는 급성이든 만성 기관지염에 대한 부분도 또 천식에 의한 것, 폐렴에 의한 것, 그리고 심지어는 젊은 층에 요새 많이 나타나는 기흉에 대한 것까지 모두 5대 기간 질병 수술비를 갖고 있으면 보장이 됩니다. 반면에 E사, F사, G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안 되는 것들이 항목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으로 선택해야 될지 5대 기간 질병 수술비는 그 내용을 잘 살펴보셔야 되는데 오늘 제가 이 포인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서 이제 안 되는 부분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폐색전증, 부정맥, 그다음에 당뇨합병증과 관련된 심장질환 이런 걸 모두 면책 없이 사각지대 없이 해줄 수 있는 게 D사 5대 기간 수술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폐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기흉, 미세먼지 관련된 것, 기타 폐렴과 관련된 부분도 면책 없이 해줄 수 있는 곳이 5대 기간 D사 수술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는 이제 71대 질병 수술비를 말씀드릴 겁니다. 자, 실손 의료비는 해마다 오른다는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물론 인하될 수도 있다 그러는데 이때까지 잘 그런 부분은 보질 못한 것 같아요. 계속 오르기만 하는데 한없이 오르다 보면 나중에는 보험료가 너무 부담스러운 시점 65세에서 70세쯤 되면 그런 일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제2의 실손으로 손색 없는 것이 바로 71대 질병 수술비입니다. 해마다 오르는 실손을 100세까지 유지하기 어려울 때 이 71대 질병 수술비를 예를 들면 20년 납 비갱신으로 내가 준비해 놨다면 납입기간 끝나고서는 100세까지 이런 수술 시에 보장만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납입 면제까지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71대 수술비는 크게 22가지, 13가지, 35가지 치액을 모두 합쳐서 71대 질병 수술비라고 합니다. 근데 이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22대 그 질병 수술비인데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간 질환, 신부전, 폐질환, 고혈압, 당뇨로 인한 수술 시에 수술 회당으로 보장을 해줍니다. 그 외에 대동맥류, 녹내장, 파킨슨, 폐렴, 결핵, 그다음 췌장과 관련된 부분까지 돈이 많이 들고 중요한 수술인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금액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게 71대 질병 수술비입니다. 또 하나, 이 71대 질병 수술비는 관열이든 비관열이든 구분 없이 모두 100% 보장해 줍니다. 뭐 스텐트 삽입을 했다, 뭐 간상동맥 우회 수술을 했다, 그래서 이거는 관열이 아니다, 그래서 50%만 준다, 이런 거하고는 무관하게 무조건 수술을 하게 되면 관열, 비관열 여부 상관없이 100% 준다라는 부분이 큰 특징이고요. 수술 회당으로 또 반복해서 줍니다. 한 번 수술로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 여기에 포함되어 있죠. 뇌에 관련된 수술, 심장 관련된 수술은 한 번으로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술 회당으로 반복한다. 따라서 이 71대 질병 수술비는 앞서 말씀드린 5대 심뇌혈관 질환 수술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상호 보완하는 역할로서 이 71대 질병 수술비를 준비하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연령대별로 한번 볼까요? 60세까지는 이렇게 500만 원씩 심내혈관 질환 수술비 1,000만 원씩 하는 이런 플랜이 하나 있습니다. 70세까지, 그다음 80세까지. 자, 이 유병자 플랜은요, 무려 90세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71대 질병수술비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부분뿐만 아니라 71대와 당뇨 고혈압 수술비까지 포함해서 준비가 가능하십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9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유병자이기 때문에 현재 고혈압 당뇨약을 복용하고 있더라도 가입이 가능하시다는 점, 그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난 4월 이후로 예정후율 인하라든지 그에 따른 보험사마다 인수기준이나 가입 조건이 많이 달라졌는데요. 가장 최대한으로 보장받을 수 있고 가성비 좋은 곳을 아마 찾아보시는 상담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이런 3대 질환에 대한 가성비가 높은 곳이 어느 곳인지, 또 내 보험은 현재 어느 위치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병자라고 하더라도 가장 좋은 조건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찾아보는 그런 현명한 선택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라이플래닝 강의 시간에는요, 맞춤 보험을 설계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 강의 보시면서 내가 정말 원하는 보장이 뭘까, 그리고 내가 필요한 보장이 뭘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셨을 것 같아요. 암보험과 2대 혈관 질환, 그리고 각종 수술비까지 각각의 보장이 유리한 각각의 회사와 보장들을 소개해드렸고요. 이미 4월에 예정 이율이 인하가 된 만큼 지금 남아있는 회사들 중에서 가장 유리한 보험이 궁금하신 분들은 전화, 문자 연락 주셔가지고 내가 좀 원하는 보장을 좀 저렴하게 가져가시면 좋겠고요. 특히나 유병자 분들은요, 누구보다 제대로 된 보험 가입이 필요한데 보험료가 비쌀 거야 라고 하면서 미루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나 유병자 분들과 그리고 또 나이가 있으신 분들께 굉장히 위험한 2대 질환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진단비와 수술비를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특히나 오늘 소개해 주신 보장 중에서 또 수술비가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수술비 관련한 질문이 있는데요. 5대 기관 수술비에서 관열과 비관열, 그러니까 좀 간단한 수술과 칼을 대는 수술 중에서 우리가 보장 금액의 차이가 있는지 궁금한데 어떻게 될까요? 네, 앞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5대 기관 질병 수술비가 각 보험사마다 동일한 이름으로 이제 운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보장 횟수나 또는 보장 그 범위에 대해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디는 연간 1회, 어디는 최초 유일한 1회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단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 5대 기관 질병 수술비가 관열과 비관열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관열인 경우에는 보장 금액을 100% 지급을 하고요. 비관열인 경우에는 50%만 지급되는 점도 잘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 같은 수술비 보험이 아니네요. 내가 가진 수술비 보험에 5대 기관 수술비라고 써 있어도 다 같은 보장이 아니라고 합니다. 연간 1회를 주는 데도 있고 최초 1회만 주는 데도 있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은 전문가와 상의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관열과 비관열에 따라서 이걸 구분하는 회사도, 그리고 상관없이 모두 주는 회사도 있다고 하니까 꼭 전문가 상담한 후에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술비에서 심뇌혈관 질환 수술비가 있고 또 71대 질병 수술비도 있었는데 뭐 당연히 다 가입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네.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어떤 걸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네, 뭐 보험료가 여유가 있으면 둘 다 가입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불가피하게 어느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71대 질병 수술비는 심뇌혈관 질병 수술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외에도 고혈압, 당뇨, 대동맥류 관련된 수술도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선택하시면 좋고요. 예전에는 심뇌혈관 질병 수술비가 더 큰 보장 금액이었다면 지금 현재는 71대 질병 수술비도 심뇌혈관 질병 수술비만큼의 보장 금액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두 개 중에 하나를 불가피하게 선택한다 그러면 71대 질병 수술비를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71대 질병 수술비 부담된다면 이걸 선택하셔서 함께 보장을 받아가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현정훈 전문가님과 라이플래닝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오늘은 보험사별로 그리고 보험 상품별로 맞춤 플랜 세우는 방법을 소개해드렸어요. 여러분들도 내게 필요한 보장,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 필요한 보장이 어떤 건지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또 여러분들 보험료가 부담이신 분들은 이런 수술비를 활용하시면 저렴하게 리모델링이 가능하니까 편안하게 연락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요. 트마플랜 ABC 시간 이어갈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 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테마 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 테마 플랜 ABC의 주제는 질병 수술비를 잡아랍니다. 현정훈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서 오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진단비는 좋은데 너무 비싸니까 그리고 실비가 요즘 나이가 들면서 올라서 걱정이신 분들까지 그 대안책으로 찾는 게 이 수술비인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질병 수술비에 좀 집중을 해주신다고요? 네. 자, 질병 수술비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질병 수술비가 중요한 이유는 네. 진단비는 딱 한 번 받고 끝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 그 다음에 뭘 두 번째, 세 번째 진단이 왔을 때 답이 없기 때문에 예. 그거에 대한 보완책으로 질병 수술비를 충분히 넉넉하게 준비하시는 게 그 다음 수순으로 필요하신 부분이 아닐까 싶어서 오늘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요. 진단비가 중요한 건 알지만 말씀 주신 것처럼 아무리 큰 돈을 한 번에 받아도 다른 데 쓰게 되고 정말 필요할 때 돈이 없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수술비는 반복적으로 받을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네, 질병 맞습니다. 수술비 어떤 것부터 살펴볼까요? 네, 질병 수술비가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구분되는지부터 일단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병 수술비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그것은 가장 큰 범위입니다. 어떤 질병으로든 수술을 받게 되면 받는 게 바로 질병 수술비고요. 이것보다 이제 범위는 좁히면서 보장 금액을 이제 크게 한 것들이 1회 질환 수술비, 또 심내혈관 질환 수술비, 5대 기간 질병 수술비, 또 1에서 5종 질병 수술비, 그리고 71대 질병 수술비, 지금 최근에는 100일대 질병 수술비까지 나와 있습니다. 정말 종류가 많네요. 지금 네. 수술비도 다 같은 수술비가 아니고 2대 질환에 1에서 5종의 71대 정말 많은데 그중에서도 우리가 살펴볼 거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모든 질병 수술비를 해주는 게 이제 기본적인 질병 수술비인데 네. 이게 넉넉하고 충분하고 저렴하면 좋겠으나 모든 걸 해결하기 때문에 일단 보험료도 좀 비싸고요. 네. 또 하나는 보장받는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10에서 30만 원까지만 보장이 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만큼 보장이 아니라서 그 부분을 좀 보완할 수 있는 게 좀 더 많은 종류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걸 찾다 보니 최근에는 일부 보험사에서 최대 101가지까지 질병 수술비를 보장해 주는 게 나와서 그 부분도 제가 중점적으로 좀 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01가지 종류의 그런 보장을 수술을 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주는 그런 보험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 회사 상품들을 좀 비교해 주시겠어요? 네, 같이 좀 비교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질병 수술비는 반복해서 보장이 되고요. 그래서 실손 의료비를 보완할 수 있는 점이 있다. 또 진단비가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에 비해서 이 수술비는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일단 기본적으로 질병 수술비는 A사, B사, C사, D사 모두 10에서 30만 원 동일하게 보통 보장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에서는 너무 큰 수술을 할 때 큰 도움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특정 수술비라는 것, 몇 가지 더 되는 부분을 이제 찾다 보니까 이제 A사에서는 100일대 수술비, 그다음 B사는 71대 수술비, C사는 64대 수술비, D사는 77대 수술비까지 이제 내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은 이러한 그 특정 수술비 100일대부터 77대가 질병 수술비도 같이 동시에 가입이 가능한지, 동시 가입됐을 때 같이 되는지도 봐야 되는데요. 통상적으로는 그런 질병 수술비 정도 10에서 30만 원까지는 모두 중복 가입이 되고요. 그 외에 A사 같은 경우는 21대 질병 수술비도 추가로 중복해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예. 그러면 물론 21대가 100일대에도 있지만 중요한 질환에 대한 수술 시에는 충분히 더 많은 보장 금액을 가져갈 수 있다는 점에서 A사가 좀 바람직한 것 같고요. C사도 물론 32대 그 수술비가 추가로 중복이 가입이 가능하고 보장받을 수 있으나 추가 중복되는 이 32대는 관현 수술만 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는 점을 꼭 유심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수술비 보험이 보장 내용도 다르고 추가 중복되는 부분도 다르다 보니까 좀 신중하게 전문가와 함께 상담을 하고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특정 질병 수술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네, 특정 질병 수술비라고 하는 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질병 수술비가 모든 걸 다 해줘서 좋긴 하나 보험료도 비싸고 보장 금액이 작습니다. 반면에 가장 많은 이제 그 질환으로 수술하는 경우를 각 보험사마다 선별해서 가지수를 정했는데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포인트 하나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건
앞서 강의 때도 얘기가 나왔지만 심뇌혈관 질환 수술비라든지 5대 기관 수술비 이런 것들은 통상적으로 관열과 비관열 이렇게 나눠서 보장에 있어서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관열인 경우에는 가입 금액을 100% 주는데 반해서 비관열로 인한 수술은 50%만 보장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 의료기술이 계속 발달하다 보니까 예. 관열 수술보다는 비관열 수술이 훨씬 더 많이 이루어지고 그렇죠. 그게 아무래도 수술 기간도 짧고 또 환자 입장에서도 어떤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더 유리하기 때문에 관열보다는 비관열 수술을 많이 하는데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5대 기관이나 또는 2대 기관 같은 경우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보장 금액이 줄어든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반해서 특정 질병 수술비는 관열과 비관열을 구분 없이 준다. 예를 들면 담관 종양 환자에게는 대부분 신의료기술로 인해서 스텐트 삽입을 하거든요. 예. 이거 비관열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5대 기관이나 뭐 2대 기관 이런 걸로 들었다라면 비관열로 처리해서 반밖에 못 받을 건데 특정 질병 수술비 71대든 100일대든 이런 걸 들으면 구분 없이 준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 녹내장으로 인한 경우도 스텐트 삽입술을 하는데 이 경우도 비관열인데 불구하고 구분 없이 준다. 그다음에 하지정맥류 같은 경우로도 내리어 수술을 많이 하거든요. 이런 경우도 관열이 아닌데 비관열로 하더라도 특정 질병 수술비는 가입 금액 100% 다 준다는 점에서 이 부분을 선택해야 되는 게 바람직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받으려면 결국 관열과 비관열 상관없이 모두 주는 수술비를 선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정말 가장 궁금한 게 101대 수술비가 있다고 하셔서 이건 뭔가요? 네. 물론 이제 100일 그러면 그럼 다 해줘. 너무 많은 거 아닌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흔히 많이 들어보셨던 71대, 77대, 100일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예. 화면 보시면 이 100일대가 10대, 27대, 21대, 41대 그리고 백내장과 치액을 모두 포함합니다. 여기서 이제 차이 나는 건 주로 41대 관련된 부분이 71대와 77대에서는 없었던 부분들이 여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좀 더 보완한 수술비다라고 보시면 예. 되겠고요. 특히 10대에 있는 뇌혈관, 심장질환, 고혈압, 당뇨, 대동맥류 같은 부분들은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데 100일대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게 무려 1,000만 원까지도 수술비를 준다. 다른 곳에서는 보통 500에서 700으로 국한되어 있는데 반해서 100일대는 가질 수도 많고 그다음에 보장 금액도 가장 크게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100일대라고 해가지고 범위가 넓으니까 얼마 못 받나 싶었는데 뭐 1,000만 원까지 주는 그런 회사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어떤 것도 추가적으로 알아볼까요? 네, 그래서 보면 이런 100일대는 그럼 앞서 뭐 강의들을 보면 그럼 심뇌혈관 질환 수술 이런 부분에 있어서 100일대선 빠지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에서는 부정맥, 빈맥, 소맥, 심방세동이 안 되는데 특정 질병 수술인 100일대에서는 이 부분도 모두 포함돼서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심뇌혈관 질환 수술비를 선택하기에는 부담스럽다면 이 100일대 질병 수술비를 선택하신다면 심장과 관련된 가장 큰 범위의 수술 시에도 보장받으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대 기관 수술비와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네, 5대 기관도 같이 보면은요. 5대 기관 수술도 이 100일대 안에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대 기관 중에서도 어느 회사는 폐와 관련된 질환은 면책인데 반해서 잘못된 선택을 했나 하고 후회할 수 있는데 이 100일대 질병 수술비를 선택하시면 그런 걱정도 없이 관열, 비관열 구분 없이 폐에 대한 면책 걱정 없이 전부 다 보장받으실 수 있는 선택이 되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보장 금액 한번 살펴볼까요? 얼마나 받을 수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이제 화면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101대에서 가장 큰 거는 무려 1,000만 원까지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폐부종이라든지 부감성 질환 같은 경우는 600만 원. 그리고 21대 잘 안 되는 부분도 100만 원, 41대도 눈에 관련된 것까지 포함해서 100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그래서 가짓수가 많다고 해서 보장 금액이 적을 거라는 예상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건 좀 편견이었네요. 그러면은요, 여러 가지 수술비 중에서 이제 우리가 뭐 중복가입 여부도 달랐고, 관열, 비관열도 달랐고, 또 종류도 달랐잖아요. 최종적으로 추천해 주시는 보험 어떤 거예요? 뭐 이미 눈치는 채셨겠지만 A사요? 가장 크면서도 가장 큰 금액을 보장받을 수 있는 이 100일대 질병 수술을 위로 운영하는 곳 A사를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A사의 장점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죠. 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100일대 수술비임에도 불구하고 관열과 비관열 구분 없이 가입 금액 100% 보장해 준다.
그리고 이걸 선택하게 되면 별도의 심내혈관 질환 수술비라든지 5대 기관 질병 수술비를 선택하지 않더라도 포함된 걸로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종적으로 A사의 질병 수술비를 추천 주셨습니다. 어떤 질병이든 다 포함하는 그런 질병 수술비 중에서는 여러분들이 101대 질병 수술비를 가입하시는 게 가장 넓은 범위를 포괄해서 가져가실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이렇게 범위는 넓은데 얼마 주지 않는 그런 수술비 보험사들이 대부분인데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A사의 보험사는 지금 101대로 가장 넓은 범위를 가져가면서도 보장 금액도 최대 1,000만 원까지 주는 그런 수술비 보장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받고 또 받는 수술비 진단비에 추가를 원하시거나 보험에 좀 보완을 원하시는 분들까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네요. 자, 오늘은 현정훈 전문가님과 테마플랜 ABC가 함께했고요. 제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플랜 119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전화 문자 번호로 바로바로 연락을 주시면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보험 고민을 말끔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걸려온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하네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어떤 보험 고민으로 연락 주셨을까요? 제가 보험은 한 3개 정도 가입을 했어요. 예. 근데 이제 친구가 교보생명 다니는데 또 이 친구가 그만뒀어요. 그만두고 예. 보니까 제가 요즘 들어서 이제 방송을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많이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기도 해요. 이제 나이가 40 후반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방송 보다가 한번 전화 좀 드려봐야 되겠다 했어요. 알겠습니다. 전화 잘 주셨어요. 친구를 네. 믿고 가입을 했는데 친구가 일을 그만뒀다고 하니까 좀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네네. 방송을 보시고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네, 자, 많이 방송 했어요. 보시면서 내가 가진 3건의 증권에서 좀 부족하다고 느끼신 보장이 혹시 어떤 걸까요? 그냥 제가 이제 요즘 이제 건강검진도 하고 아직은 크게 제가 이상은 없긴 한데 네. 솔직히 재작년하고 제가 조금 많이 아픈 데는 없는데 많이 달라지긴 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보험 증권을 좀 꺼내서 요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나이가 그래서 들면서 좀 네. 필요한 보장들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보완책을 드려볼게요. 보험료는 어떠세요? 보험료는 지금 현재 내고 있는 거는 그닥 부담스럽지는 않은데요. 예. 제가 뭐 연금도 있고 뭐 종신보험도 있고 많이 있어요. 3개 정도의 보장은. 근데 예. 제가 궁금한 게 조금 잘 되어 있는지도 많이 궁금하고요, 지금. 알겠습니다. 좀 자세하게 예. 봐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네, 증권 확인부터 해보시죠. 자, 40대 후반이신 여성분의 증권입니다. 2011년도에 메리츠알파 보장보험 가입해 두셨고요. 교보생명수 2건, 변액연금과 변액종신보험 가지고 계시네요. 지금 납입되고 있는 보험료 44만 원 가까이 됩니다. 자, 문의사항 살펴보겠습니다. 보험사에 친구가 일하고 있어서 보험 가입을 했는데 지금 그 친구는 그만두고 보장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의심이 든다고 하십니다. 보험료는 괜찮으니까 보장을 정말 잘 튼튼하게 준비를 원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숙기 전문가님 도와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반갑습니다. 네, 친구분한테 이렇게 보험을 3건 잘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네. 지금 보장 내용을 제가 조금 봤는데 좀 총 보험료가 43만 8천 원 얼핏 내는 것 같잖아요.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연금에 대한 보험료를 뭐 20만 원 빼면은 보장성 보험으로 24만 원 정도 납입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연금까지 통합해서 보험료가 좀 많이 부담스럽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연금하고 보장성하고는 가입하는 그 의미의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좀 네. 분류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네. 지금 그 메리츠아제 가입된 알파는 뭐 방송에도 많이 나왔듯이 지금 여기에는 실손 보장에 뭐 3대 진단비, 암하고 뇌졸중하고 심근경색 이렇게 진단비를 2천만 원씩 각각 준비를 잘 하셨어요. 그리고 네. 이 안에 또 뭐 고해감으로 그 메리츠 같은 경우에는 5대 고해감이라 해가지고 5가지 암에 대해서는 2천만 원을 더 플러스해서 주는 부분으로 준비가 되어 계시고 뭐 네. 2011년도에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방송하는 수술비 보장처럼 굉장히 보장이 많이 넓은 보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상해 수술비 보장 뭐 기본적으로 질병이라고 하면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101대 질병이라고 하면 그 101가지 질병이 해당이 돼서 뭐 비율에 따라서 보험이 지급되지만 이렇게 질병 수술비 이렇게 하면은 무조건 뭐 20만 원 나가는 보장으로 준비가 돼 계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네. 뭐
가족배상 책임보험까지 준비를 나름 꼼꼼하게 잘 되어 계세요. 네. 네. 그리고 지금 교부생명에 뭐 미리 보는 내연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방송에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이분이 교부생명 다니시면서 이렇게 좋은 연금을 일단 권유는 해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납입 기간 동안 포인트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뭐 네. 10년 납입이지만 납입 기간 동안은 5% 단위로 보장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가 연금을 받기 위해서 그 돈을 납입 기간이 끝나면 거치해두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 네. 거치 기간에는 4% 단위로 보장이 되세요. 맞아요. 그렇게 했을 그렇게 경우에 설명드렸네요. 연복리로 하면은 3%대가 훨씬 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변액이지만 수익률에 따라서 변동이 되지 않고 최소한 내가 얼마의 연금을 받는다. 이 정도는 네, 정확하게 알고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네. 안전하게 갖고 가는 변액 네. 연금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품은 혹시 여유가 조금 되신다라면 조금 더 네. 추가 납입을 하셔가지고 지금 나이가 40대 후반이시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65세, 70세 되면은 연금의 목적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네. 평균 수명이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보장성 보험은 100세로 다 바꾸고 뭐 평균 100세 이후 이상의 뭐 보험이 더 나오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건강하게 산다라면 정말 저는 연금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가입하신 연금은 해지하지 마시고 추가 네. 납입을 활용을 하셔가지고 조금 더 연금 수령액을 네, 훨씬 더 증액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져가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예. 추가 납입을 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빠지기 때문에 조금 더 연금 수령 금액이 증액되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부분으로 가져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네. 이게 지금 하나의 이제 장점이 두 가지가 나왔는데 세 가지 네. 중에 하나는 교부생명에 지금 변액 종신을 가입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네. 봤을 때는 이 친구분이 아무래도 가족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과 여러 가지 종신의 기능과 뭐 여러 가지 우리가 그 전환할 수 있는 전환 서비스를 플러스해서 이렇게 변액 종신보험을 권유해 드린 것 같은데 혹시 종신보험의 가장 큰 목적이 어떤 부분으로 준비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제가 사망하면 나가는 거 아닐까요? 그죠. 그때 생명보험의 주목적은 사망의 보장에 보장을 다는 거고 손해보험의 주목적은 보장의 사망보험이 금이 플러스 특약으로 따라오는 네. 거기 때문에 무조건 사망의 위주로 준비하다기보다는 그 의미가 조금 네.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변액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녀분들이 조금 어느 정도 성장하셨다라면 네. 내가 크게 사망보험금에 의미를 두지 않는다라면 이 부분은 제가 지금 한 번 더 짚어드릴게요. 지금 여기에 가입되신 종신보험에는 일단 사망보험금으로는 5천만 원 지금 준비가 돼 계세요. 네, 그 맞아요. 5천만 원 안에 내가 어떤 보장이 있냐. 뭐 암 같은 경우에는 2천만 원으로 보장이 돼 계시는데 뭐 이래 우리가 3대 진단비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암하고 뇌출혈하고 심근경색으로 2천만 원씩 진단비가 준비돼 계세요. 하지만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메리츠 같은 경우에는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만 이 안에 보장은 조금 별도로 다르다고 보셔야 되는데 각 보험회사마다 가입할 수 있는 보장 범위라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상품이 나쁘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이때 가입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뇌출혈로 준비돼 계시지만 수술비 같은 경우에도 조금 축소된 부분으로 준비돼 계시기 때문에 보장의 의미는 크게 많지는 않다라고 저는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보험료의 지금 교보생명 변액 종신 보험료가 15만 원 정도 납입돼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이 보험료 가지고 지금 시청자님이 얘기하신 조금 보험의 증액을 충분히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보장도 충분히 넓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지금 기존의 세 건에 대해서 메리츠하고 지금 연금 상품은 유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교비생명의 변액 종신보험은 조금 제 권유상은 정리를 하시는 부분을 권유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리모델링을 한다라면 지금 기존에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에서 빠진 부분이 보면 우리가 지금 평균 수명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치매 보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여성분들이. 네. 네. 그런데 치매 같은 경우에는 초기
발견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우리가 약을 복용하다 보면은 사실 중증 치매 진단비 받기는 쉽지는 않으세요. 그런데 그 부분에 중증 치매 진단에 대한 진단 자금이 많이 보장되는 회사가 많으시잖아요, 보험회사가. 네. 그런데 저는 지금 시청자님께 질병 후유 장애로 이렇게 3%부터 예. 보장되는 부분을 활용한다라면 치매 보장까지도 되고 각 질환에 대해서 계속 후유 장애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보장을 제가 추가를 하시고 그리고 네. 지금 기존에 있는 교보생명에서 빠지는 암 진단비라든지 우리 일회 진단비, 뇌혈관하고 심혈관 쪽으로 조금 전에 제가 방송했듯이 보장 범위가 굉장히 확대되는 질환으로 진단비를 조금 2천만 원씩 네. 넣으시면서 지금 수술비 보장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있는 부분보다는 훨씬 더 업되면서 지금 상해 보장까지 하신다라면 지금 시청자님이 납입하시는 보험료는 갱신이지만 20년 납의 100세 보장으로 준비를 하신다 하더라도 보험료는 10만 원 안쪽으로 충분히 준비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네, 네. 그리고 지금 제가 권유해드린 이 상품에든 무해지라 해가지고 보험료를 일반 상품보다 훨씬 더 25%에서 30% 저렴하게 가지고 가실 수 있기 때문에 시청자님이 운전을 하신다라면 저희가 그 말씀드린 운전자 보험 지금 굉장히 제도가 많이 변경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운전자 보험을 최소형으로 한다라면 10,000원 정도도 가입 가능하시거든요. 네, 이렇게 보완하시면 나머지 금액은 연금으로 네, 추가 납입하시는 부분을 저는 권유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청자님 도움 되셨죠? 제가 전화를 아주 잘했네요. 예, 네, 예. 그러니까요. 연금을 비롯해가지고 전반적인 보험에 큰 문제는 없었어요. 네. 하지만 시청자분은 정말 좋은 보장을 들고 가고 싶으신 거였잖아요. 네. 그래서 사망 보장이랑 작은 보장 때문에 20만 원이나 냈었던 교보생명의 변액 종신보험은 지금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대신에 네. 연금을 추가 납입하시면서 진단비는 물론이고 이제 여성분이니까 오래 사시니까 치매까지 네. 보장이 되는 질병 후유 장애 그런 보장이 있어요. 이런 걸 다 넣어드려도 보험료도 많이 절약이 되니까 그걸로 네. 한번 연금을 추가 납입해 보시는 걸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도움 네. 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화 연결 만나봤고요. 시청자분들도 내 노후를 든든하게 대비해주는 연금보험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내가 살아있을 때 정말 잘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 리모델링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문자 연락 언제든지 주시면 도움드리고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겠고요. 저희 보험 플랜 119 더욱더 여러분들께 도움되는 보험 정보로 찾아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